안녕하세요 여러분. 충남 온라인학교 시즌3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천안 오성고등학교 정보교사 정승열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벌써 여러분과 만난 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과 첫 인사를 나누었는데 벌써 어느덧 시즌3가 끝나가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선택구조, 조건문과 비교연산자를 먼저 복습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비교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복습해 볼 거예요. 자, 아래의 프로그램 코드를 보고 비교연산자의 결과를 해당 칸에 true 또는 false로 적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코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숫자 데이터를 비교하는 조건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잠시 멈추고 출력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본 다음에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구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가장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은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수 A와 B를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A에는 숫자 데이터 5를 대입을 했고요. B에는 숫자 데이터 10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3번 구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 프린트 명령어는 자주 등장을 하죠.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 결과로 출력해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이 조건식들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 현재 A에는 5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B는 10이 들어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등호가 두 개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였죠? 그렇죠. 서로 같은지 물어보는 조건식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5와 10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지 물어보게 되면 결과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렇죠.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 결과는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쪽이 느낌표로 바뀌어 있네요. 등호가 두 개일 때는 같다이지만 앞쪽에 있는 등호가 느낌표로 바뀌게 되면 서로 다른지 판단하는 조건식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A에는 5가 들어가 있고요. B에는 1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경우죠.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렇죠. 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true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5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프린트 명령어 괄호 안에 있는 조건식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A가 B보다 큰지 물어봤어요. A가 B보다 큰가? A는 현재 5가 들어가 있고요. B에는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그렇죠. 거짓이기 때문에 false가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B보다 작은가? 라고 물어보는 조건식이 써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현재 A가 5기 때문에 참일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참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A가 5이기 때문에 크지도 않지만 같다라는 명령이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참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아랫부분도 볼게요. 이번에는 A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같다라는 구문이 있기 때문에 A는 5이기 때문에요. 여기도 참인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A 플러스 B가 15와 같은지 물어보고 있네요. A에는 5가 들어가 있고요. B에는 1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수를 합한 결과는 15가 나오겠죠. 그래서 15, 양쪽이 15이기 때문에 서로 같아서 true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숫자 데이터를 비교하는 조건식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문자 데이터를 비교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구문에서는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A와 B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딸기와 토마토라는 문자 데이터를 각각 집어 넣었습니다. 세 번째 줄 같이 보겠습니다. 자, A는 그리고 B네요. 이 기호는 서로 A와 B가 같은지 물어보는 조건식이었죠. 그래서 서로 딸기와 토마토 다른 값이기 때문에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렇죠. 거짓이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프린트 B 느낌표 등호 A 이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앞쪽이 느낌표로 바뀌어 있으면 서로 다른지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B와 A가 순서가 바뀌었지만 사실은 큰 의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B와 A가 서로 같지 않은가 라고 물어봤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렇죠. 같지 않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참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결과는 true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겠습니다. A 그리고 딸기 그리고 등호가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서로 같은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A 변수 안에 가봤더니 현재 어떤 문자 데이터가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딸기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같기 때문에 true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B 그리고 서로 같지 않다라는 비교 연산자가 쓰였네요. 그리고 토마토가 써 있어요. 자, B는 현재 토마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B가 토마토랑 같지 않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교 연산자 사용하는 방법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자, 숫자 데이터와 문자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했던 연산자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숫자 데이터를 비교할 때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교 연산자 6가지를 모두 다 사용을 할 수 있었지만 문자 데이터를 비교할 때는 같다와 같지 않다라는 2가지 연산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이번 시간부터 배울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논리 연산자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조건문과 논리 연산자를 사용해서 2개 이상의 조건식을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입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 시간에도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어요. 사진 속에 있는 놀이기구가 혹시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네,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현장체험 학습이나 졸업여행으로 한 번쯤은 가보았을 놀이공원에 있는 한 롤러코스터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T-익스프레스라는 놀이기구인데요. 이 기구를 탑승하기 위해서 긴 줄을 서고 보다 보니까 탑승장 입구에 이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탑승 조건이에요. 신장이 130cm 이상, 그리고 195cm 미만, 그리고 뭐 고소공포증이 없거나 등등등 해서 건강에 이상이 없어야지만 탑승할 수 있다는 이런 조건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조건문을 배우는데 갑자기 웬 놀이기구 탑승 조건을 가지고 왔을까요? 바로 다음 질문을 같이 보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질문을 보면 롤러코스터 탑승 조건처럼 조건이 여러 개인 복잡한 조건식을 어떻게 작성할지 프로그래밍 상황에서도 실생활처럼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건문들의 조건식은 모두 한 가지 조건만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부터는요, 조금 전에 봤던 롤러코스터 탑승 조건처럼 여러 가지 조건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를 배워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논리 연산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논리 연산자 이해하기예요. 논리 연산자는 비교 연산자를 여러 개 사용하는 복잡한 조건식을 만들 때 자주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6가지 있었지만 논리 연산자에서는 2가지만 있습니다. 자, 조건 1과 이 결과가 모두 참인 경우에만 참을 출력하는 AND 연산자가 있고요. 그리고 조건 1번과 조건 2의 결과가 어느 하나만 참인 경우에 참을 출력하는 OR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의미는 그리고와 또는을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리고는 2가지 모두 참인 경우, 그리고 또는은 둘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고 의미를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AND 연산자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교실 속 상황을 한번 비유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꼭 2가지가 필요합니다. 펜과 그리고 종이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조건식을 수업 중에 필기가 가능한가 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필기가 가능한가 라고 물어봤지만 실제적으로 2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조건 1번은 펜을 가지고 왔으면 참,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거짓이라고 설정을 했고요. 조건 2번은 학생이 노트를 가지고 왔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노트를 가지고 왔으면 참, 노트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거짓이라고 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큰 조건식은요, 작은 조건식 2개를 서로
복합해서 결과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 AND 연산자는요, 앞에 있는 조건식과 뒤에 있는 조건식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앞에 설명했듯이 1번 조건과 2번 조건이 모두 참인 경우에만 이 큰 조건식이 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비유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조건 1번, 펜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트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학생은 수업 중에 필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필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큰 조건식은 거짓, 펄스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펜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노트는 가지고 왔네요. 우리가 수업 중에 노트만 가지고 필기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거짓, 펄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펜을 가지고 왔지만 노트를 가지고 오지 않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가 역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거짓, 펄스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펜도 가지고 왔고요. 노트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필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맨 마지막 결과만 true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복잡한 조건식은 여러 가지 작은 조건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고요. 그 작은 조건식들 사이에 연결해주는 이 연산자를 논리 연산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조건과 뒤에 있는 조건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사용한다면 그리고 연산, AND 연산자를 써야 되고요. 뒤에 설명할 내용은 바로 OR 연산자예요.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의 상황을 비유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설명했던 연산자와 큰 차이점은 조건 1번과 조건 2번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참인 결과를 내보내게 됩니다. 자, 수업 시간에 짝과 함께 앉아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네, 조건식은 수업 중에 교과서를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물론 수업 시간에는 모든 학생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와야겠지만 짝과 같이 앉는 상황이라면 둘 중에 한 명만 책을 가지고 와도 교과서를 볼 수가 있겠죠.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설명을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은 학생 1번과 학생 2번이 각각 책을 가지고 왔는지 판단하는 조건식으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조건 1이 참인 경우는 학생 1번이 교과서를 가지고 온 경우고요. 조건 2가 참인 경우에는 학생 2번이 교과서를 가지고 온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두 조건식을 연결해주는 논리 연산자로는 이 OR 연산자를 쓰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이에요. 학생 1번도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네요. 그리고 학생 2번도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그리고 짝꿍이 모두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교과서를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거짓, 펄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상황이에요. 1번 학생은 불행히도 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2번 학생이 교과서를 챙겨왔어요. 그러면 이 두 학생은 교과서를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는 참입니다. 수업 중에 교과서를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번 학생만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수업 중에 같이 보면 되기 때문에 결과는 참이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결과 보겠습니다. 학생 2명 모두 바람직하게 교과서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수업 중에 교과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는 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소한 기호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코드 영역에서 어떻게 입력하는지 단축키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논리 연산자, AND 연산자 입력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키보드에서 Shift는 잘 아시죠? 그리고 숫자 키 보시면은 7번 위에 조그맣게 이 앰퍼센트 기호가 보입니다. 이 기호를 2번 입력하는 것으로 AND 연산자를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를 보겠습니다. 이 기호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거의 처음 보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어디에 숨어 있냐면요. 마찬가지로 AND 연산자와 동일하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우리 돈 표시할 때 이 원화 표시 기호가 있어요. 이 기호는 주로 여러분들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학생이라면 글자를 지우는 백스페이스 키, 이렇게 생긴 키가 있을 거예요. 글자를 지우는 키, 그 키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혹시 노트북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키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이 원화 표시 기호가 붙어 있는 것 위쪽에 있는 이 기호가 바로 이 5호 연산자를 작성하는 기호입니다. 주의할 점은 항상 두 개를 같이 써야 됩니다. 하나만 쓰면 안 되고요. 두 개를 동시에 써주셔야 연산자의 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 연산자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를 입력하는 방법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논리 연산자 사용 예시예요. 네, 프로그램 코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변수를 선언했고요. A 변수에는 토마토라는 문자 데이터, B에는 딸기라는 문자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프린트 안에 있는 조건식을 살펴볼게요. 오늘 배웠던 논리 연산자가 나왔네요. 자, 논리 연산자를 주의하면서 앞과 뒤에 있는 조건식 두 가지를 모두 다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A와 토마토가 같다라고 물어봤어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그렇죠, 참이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B는 포도랑 같은지 물어봤어요. 거짓일까요, 참일까요? 그렇죠, 거짓이겠죠. 그러면 AND 연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의 연산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참인 경우만 참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최종 결과는 비록 앞에 게 참이지만 그렇죠, 거짓, 펄스가 나오겠죠.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조건식은 참이고요. 뒤에 있는 조건식은 거짓, 펄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5호 연산자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인 결과를 내보냈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true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A와 B를 선언을 했고요. 자, 앞에 있는 식, 뒤에 있는 식을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있는 식은 A가 90이기 때문에 9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참이겠죠. 뒤에 있는 식도 보겠습니다. A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식도 참이겠죠. A가 90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드디어 이 그리고 연산, AND 연산자에서는 두 가지 모두 true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참이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B가 이번에는 80이 들어가 있는데요. 8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물어봤네요. 이 식도 당연하게 참이 나오겠죠. 그리고 B는 9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식도 크거나 같다라고 물어봤네요. 그럼 이 식은 거짓이 나오겠죠. 그래서 거짓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산자가 또는 연산자예요. 5호 연산자.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참인 경우에 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는 두 가지 모두 true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리 연산자의 사용 예시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과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조건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을 비교해보고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로 조건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왼쪽에는 상황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은 조건식이 나와 있는데 이 조건식 사이에 들어갈 연산자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사과의 개수가 10개이다 라고 나왔어요. 사과의 개수가 10개랑 같다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등호가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그렇죠. 같다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등호를 두 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비교 연산자를 써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하나만 쓰게 되면 사과의 개수라는 변수에 10을 대입하는 대입 연산자가 돼버립니다.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 또 보겠습니다. 성별이 남자가 아니다. 이번에는 같지 않다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등호를 느낌표로 바꾸는 같지 않다의 그 비교 연산자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나나의 무게가 사과의 무게보다 무겁다라고 했네요. 여기서는 당연하게 우리가 익숙한 기호, 부등호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남학생 수가 여학생 수보다 적다. 바로 위에 있는 문제의 반대 기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학생 쪽으로 부등호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가 120 이상이래요. 키가 120 이상이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부등호 하나만 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12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의미하는 이 비교 연산자를 쓰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쓰실 때는 등호를 뒤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회 이하이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를 의미하는 비교 연산자를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배웠던 논리연산자 나옵니다. 자, 두 가지 조건식이 합해져 있어요. 키가 180 이상이고요. 몸무게는 65kg 이하이다 라기 때문에 먼저 앞에 있는 조건식을 보면 키가 180 이상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를 입력을 해야 되고요. 몸무게는 65kg 이하이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가 입력돼야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둘 중 하나만 만족하는 건가요? 아니면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하는 걸 판단하려고 하나요? 두 가지 모두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에 들어갈 논리 연산자로는 AND 연산자인 이게 들어가야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공부하는 장소가 도서관이거나 그리고 독서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공부하는 장소가 도서관과 같은지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장소가 독서실인지 한번 보겠죠. 그래서 서로 같은 것을 비교하는 비교연산자 같다가 각각 들어가고요.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운데는 5호 연산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5호 연산자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 논리연산자로 조건식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선생님이 가장 처음에 알려주었던 롤러코스터 탑승 조건을 같이 한번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연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건식 만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에서 롤러코스터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신장 130cm 이상 그리고 195cm 미만이라는 조건을 어느 하나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만족을 해야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작은 조건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조건입니다. 1번 조건, 키가 130cm 이상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키가 195 미만이기 때문에 작다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하는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될 논리 연산자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그렇죠. AND 연산자, 그리고 연산자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 플레이봇 코드 영역에서 어떻게 작성할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화면을 멈춰보고요.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로그래밍 코드 영역에서요. 우선은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변수는 키라고 했고요. 여기에서는 130이라는 숫자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자, 조건문, if문이에요. 여기에는 먼저 조건식을 써야겠죠. 제가 우선 한글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먼저 여기서는 탑승 조건을 만족하였는가 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탑승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작은 두 가지 조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 식을 여기다 적어줄 거고요.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여기 중괄호 안에 있는 탑승 가능이라는 문구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빈칸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이걸 만족하지 않을 때 탑승 불가라는 문자가 표시가 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if문과 if-else문 중에 그렇죠. if-else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else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조건식에는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연산자라 썼던 이 길고 복잡한 조건식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일 때는 당연하게 탑승 가능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각 175와 195를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자, 175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나올까요? 이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탑승 가능이라고 나오지만 마지막으로 195를 입력했을 때는 뒤에 있는 조건 2가 키가 195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작기 때문에 거짓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탑승 불가능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빈칸에 있는 알맞은 단어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괄호는 이번 시간에 배운 두 가지 연산자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논리 연산자이죠. 그리고 이 논리 연산자를 통해서 비교 연산자를 여러 개 사용하는 복잡한 어떤 식을 만들었었나요? 그렇죠. 바로 조건식을 만들 때 자주 사용하는 연산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연산자와 또는이 있는데요. 특징으로서 그리고 연산자는 조건 1의 결과와 조건 2의 결과가 모두 참인 경우에만 참을 출력하는 이 특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반면에 5호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인 경우였죠. 그래서 어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인 경우를 나타내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논리연산자를 배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식을 합쳐서 복잡한 조건식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반복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